종목에서 답을 찾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 어떤 키워드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주실 분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보합권 정도인데요. 오늘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키워드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네, 세계적인 열풍의 챗GPT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챗GPT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좀 뜨거웠던 이런 반응이고요. 종목들 움직임도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언급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스닥 선물은 반등 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장마치고 나왔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8% 이상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들 일제히 조금 훈풍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FOMC의 이런 매파적인 움직임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얕은 조정이 들어갔으나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어쨌든 이런 매파적인 움직임이 3월에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을 조금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bp 인상이 가장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수, 악재로 작용하는 쇼크 이런 내용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지수 자체는 박스권 형성하면서 제 생각에는 좀 점진적인 부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움직임은 그렇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고요. 지금 GPT 가입 같은 경우는 1억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100만 명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3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챗GPT에 이런 사용자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챗GPT 홀릭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식 허가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설 가상망 통해서 조금은 가입자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워낙 IT 관련된 이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허가나 조금 정식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챗GPT는 좀 글로벌적인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이런 보안만 더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동참해서 진입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고요. 상용화를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좀 반복적인 이런 작업의 능률을 이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솔트룩스라든지 코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1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이나 양봉, 월봉상에서도 웬만한 고점 다 돌파한 저항선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총도 3,700억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내에 4천억 수준을 넘겨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정을 가볍게 돌파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체부에서 챗GPT 관련된 추진이 나오게 되면서 솔트룩스는 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국 데이터 말뭉치 관련된 이런 수주를 따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 관련된 이런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저항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산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대장주적인 역할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신규 진입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은 무려 6,700억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12만 3천 원대가 고점이었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은 13만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사실 먹을거리, 추가적인 수익은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은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아무래도 카카오 브레인하고 연관된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과는 좀 차별화된 주봉 월봉의 흐름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조정이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시총은 다소 가볍습니다. 1,700 수준이고요. 과연 42,000원대를 다시 도달할지에 대해서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3등주, 4등주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2등주로 압축해서 테마성은 대응을 해야 손절 같은 경우도 조금 얕게 손절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때는 좀 큰 폭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1, 2등주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나 테크놀로지로만 시장 대응을 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시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은 뜨겁지만 일단은 신규 접근은 안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네,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바닥선에서 너무 올라온 폭이 크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의욕이 조금 펼쳐지게 된다라면은 가파르게 강세 음봉을 만들 수도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조정시 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정시 매수도 저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오히려 만약 이제 AI 쪽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파생을 해서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일단은 좀 경고 시그널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챗 GPT 열풍.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을 관통하는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내용, 바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대면 이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24시간 체계를 갖추겠다. 정책 모멘텀이 이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체크해 주시죠. 네, 비대면 원격 치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산업군입니다. 의료법 개정 통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24시간 소아의료 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의사들 중에서도 소아과 관련된 이런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공을 가진 이런 의대생들도 부족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영상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더 힘을 쏟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붙어있는 이런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수익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좀 호흡에서도 괜찮을 만한 테마가 저는 비대면 의료 진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소프트센과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오늘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이 있었으나 어쨌든 걷어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웬만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3월까지도 랠리를 한 번 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아과 관련된 부분들 새벽에 응급실을 가더라도 응급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분 해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게 돼야 출산율에 대한 이런 좀 부분도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과정적인 인구학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성정보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인성정보도 항상 이런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내용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9%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소프트센과 좀 다른 움직임으로 장대 응봉으로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 섣불리 따라 붙었다가는 며칠가 좀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조크성의 캔들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컴퓨터도 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소프트센 쪽, 대장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뭐 윗꼬리 채우면서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총은 1,000억 이상 넘볼 수 있는 시장이어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센으로 압축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핫한 두 가지 테마 키워드로 놓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원투펀치였고요. 신한투자증권 신병재 부지점장 함께했습니다.